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원 특보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 위원 특보는 음주운전 경력과 성희롱 경력 등의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며 반발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광주 강상구청장 출마 준비 당시 2003년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호감이 있었고 신체 접촉에도 동의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2차 가해가 논란이 일어서 출마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던 강 의원 특보입니다. 당대표 특보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저와 관련된 사건은 2차 가해의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이다라며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법률 개념이 생기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현근택 부원장에 이어 이번에 강 의원 특보의 성희롱 논란과 그에 대한 뒤따른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된 셈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네.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라 괜찮다.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부적격이냐라는 취지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인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 강 의원 직책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강 의원 씨도 그렇고 특보도 그렇고 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지금 피해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할 수 있고 뭐 과거의 일이고 뭐 이런 것도 뭐 주장하는 거 알겠는데 과연 이걸로 강 의원 씨가 특보가 이 정치적 출마에 할 때 한번 이걸로 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검증을 받는 거고 그때는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뭐 당당하게 검증을 받고 이번 이 일로 혹시나 이 자격이 뭐 부적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걸 계속해서 뭐 지역 구민이나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뭐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 이런 게 과연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줄지는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 의원 특보의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겠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강 의원 특보가 했던 말이 뭡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배신자 색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본인의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당에 부담을 주고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주면서 계속 그런 공감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내려놓으면서 당과 대표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인지 저는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강 의원 특보가 이전에 뭐 배신자 색출 운운했을 때의 진정성조차도 저는 다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률 개념을 들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성희롱 논란, 글쎄요, 성추행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호감이 있었고 나에게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해명이 이제 2차 가해가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출마를 포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강 의원 특보가 다시 출마하려 하는데 부적격 판단이 나왔고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라는 법률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소급 적용해서 또다시 부적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네. 이걸 다시 말하면 나의 이 성희롱 논란은 이번 부적격 이유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네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 특보 주장의 요지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판단해 달라. 이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일을 두고 공청 부적격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를 읽힙니다. 물론 법률을 포함한 모든 규정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불소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형벌 중에서도 이 보호관찰과 같은 일종의 장래를 향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법률에 따라서는 이 법률이 개정될 때 특별히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가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4, 5년 전부터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리하는 과정에서 굳이 2차 가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해 행동들을 가중 요소로 삼아왔습니다. 즉 용어만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뿐이지 충분히 그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민주당이 당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지 불소급할지 그리고 소급 적용의 문제인지조차부터 먼저 판단해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김유정 전 의원께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당 지도부가 판단해달라는 건데 당원에 따라 판단해달라. 판단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없는 시스템이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지역구 선거지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에서 먼저 적격 부적격 판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내고 이렇게 심사 중에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성추행 논란도 있었고 2차 가해 논란도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그런 모멸감이나 이제 괴로워서 무면허 음주운전까지가 보태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 성추행이나 2차 가해나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본인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변명은 하지만 지금 무면허 음주운전까지가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이거를 부적격, 적격 심사에서 과연 적격으로 속 시원하게 방망이를 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네. 정 의원께서는요. 지금 법률적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의 자세라는 게 법의 문제가 안 되면 괜찮아. 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없어도 피해자가 본인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더 힘들었다라고 하면 정치인은 나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예요. 저런 식으로 법률적 개념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자, 여야 두 분 의원의 돌직구 발언 전해드렸습니다.